계면이지입니다. 계면이 빠졌어요? 예, 토를 제가 하나 였습니다. 토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 자루를 베며 도끼 자루를 잡고 도끼 자루를 베며 그 법칙이 멀지 않다라 하니 그 법칙이 멀지 않다니 도끼 자루를 잡고서 도끼 자루를 베되 도끼 자루를 잡고서 도끼 자루를 베되 예자가 흘겨볼 예거든요. 흘겨보고서 오히려 멀다고 여기니 멀다고 여기니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사람으로 사람을 다스리다가 사람으로 사람을 다스리다가 고치면 그만둔다. 고치면 그만둔다. 진짜 돈은 돈인데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냐 그러면 정도로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라고 완전히 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반성을 통해서 스스로 고치게끔 하는 것이 정도와 사도를 이렇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분명 눈에 보면 사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도다 해가지고 이렇게 쳐버리냐 그러면 그건 대도가 아니에요. 소도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를, 소도를 대도로, 정도로 돌릴 때의 방법. 여기서 그걸 익히면 됩니다. 뭐냐면 벌가예요. 도끼자루를 베며 도끼자루를 베며 그 법칙이 멀지 않다라고 시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놈을 또 따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제 도끼자루를 베려면 일단 도끼자루가 있어야만 이렇게 도끼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도끼자루가 빠져버리냐 그러면 힘을 못 줍니다. 그러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빼버리냐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빼버리면 이게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서 하면 되는데 이놈을 하니라고 몰라버려요. 이놈으로 지금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그대로 맞잖아요. 이게 이놈을 잘 보고서 요약을 해서 이 나무를 하면 되는데 도끼자루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나 구하지? 여기 있는 법칙을 잊어버리고 멀리서 찾아 헤매요. 원인 멀지 않는데 불온한데 우리 스스로가 멀리 한다는 겁니다. 도를 법칙을 내가 갖고 있는데 번연히 손에 들고서 아이고 도끼자루를 어디에서 딱 안중맞춤을 하지? 내 스스로 원도예요. 도는 늘 나와 불가원인인데 불가수일이한데 내 스스로가 도를 떨궈냅니다. 그러면서도 도 찾는다고 도 없다고 난리예요. 그걸 이제 한번 짚어주네요. 바로 너한테 도가 있다. 예를 들자면 도끼자루를 베려고 할 때 너가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도다. 도는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이것을 정확히 깨우친 사람은 그놈을 보고서 견줘가지고 할 텐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예의시지하고 이것을 흙깃 봅니다. 자기 갖고 있는 이 도끼자루를 흙깃 봐요. 예의시지. 그러고 나가지고 정확하니 못 빼고 너무 큰 걸 빼거나 너무 작은 걸 빼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아는 사람도 있고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 부류가 나오죠. 완전히 알아버린 사람, 성인군자. 그 다음에 나한테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자신은 못해요. 완전히 아는 사람, 성인. 나한테 있는지는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잘 분자. 나한테 있는지를 몰라요. 민.
그 세 부류가 있는 것을 알고서 전환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나 반신반의한 사람은 도를 스스로 멀리한다. 이 사실을 아는 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인치인하다가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신반의한 사람은 뭘 무슨 확신하고 뭘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걸 알아가지고 확신하지 못한 그 측면을 확신하게 해줘요. 이인치인입니다.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왜 확신하지 못하는가 해서 그 사람이 눈높이에서 맞춰서 그 사람한테 길을 열어줍니다. 이인치인입니다. 채로 말하면 인도로서 사람을 이끈다, 다스린다 이거고, 용으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부족한 것, 그러면서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잘 알 수 있는 그것, 이분이 제일 쉽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를 알려줍니다. 그게 이인치인입니다. 이인치인이 여러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읽어내지 못한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 사람은 읽어냈는데 도가 아니다, 역시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도와 그 사람을 알아야만이 됩니다. 이인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딱 알아채서 자기 삶을 사도에서 정도로, 소도에서 대도로 수정합니다. 그럼 그 순간 딱 그만둡니다. 왜? 그분한테 자발성이 생겼으니까. 근데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일러주냐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악화돼 버립니다. 맹자에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유학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학의 우리로 들어오면 받아들이기만 하고 더 이상 목을 잡고서 끌어들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인적인 노력을 하되 나중에는 내버려둬라. 계면이지입니다. 이게 동양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는 놓아버리는 것. 인위에서 무의자연의 세계로 가는 게 동양이거든요.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인이고 지인은 자연입니다. 인위에서 자연으로의 전환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인치인법입니다. 그 방법이 집가 벌가입니다. 손에 있는 이것이 바로 기이지 않냐, 이걸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곧바로 알고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훌륭한 도끼자루를 만들어서 원하는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도를 알면 내가 원통의 나무를 해서 원하는 걸 만들듯이 자유자재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가 있냐 없냐가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인치매 하다가 계면이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식색이 바로 부부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성관계. 근데 한 분은 남편을 배려한다고, 남편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한 번에 딱 끊어버렸습니다. 야채를 줘요. 근데 굉장히 음식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남편이 싫어해요. 왜? 2인칭이 아니거든요. 건강 생각한 건 좋았습니다. 배려한 건 좋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고기를 많이 들여서 문제일 것 같으면 서서히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 없이 야채가 좋다고
상의도 없이 탁 끊어버려요. 부부싸움입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왜 음식 투정을 하고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래요. 이인치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알아가지고 타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인지라 식성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을 따라줬으면 조금 덜 묻고 짜증 조금 내는 것은 용인해 줘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 없길 바라게 하냐 그러면 또 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계면이지예요. 큰 틀로 수정이 됐으면 세부적인 차이는 용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완벽하게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연비여천하고 의학우연이거든요. 다름이 있거든요. 도는 같지만 도를 실천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삶의 태도가. 식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 여천, 이연을 이게 훨씬 힘이 있습니다. 토가. 그래서 배고픈 이한테는 음식을 줘야 합니다. 목마른 이한테는 물을 줘야 됩니다. 이게 이인치인입니다. 반대로 배고픈 이한테 물을 자꾸 권하거나 물을 필요한 분한테 음식을 권하는 건 실례입니다. 이게 인종이나 문화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식으로 하면 독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체를 추구하면 공존이 가능합니다. 중용철학은 그래서 공존 철학도 있습니다. 독존 철학과 공존 철학이 중용에는 동시에 있어요. 도가 없어도 처음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를지라도 지사불변이라 그게 독존입니다. 나라에 도가 있어도 처음 초심을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존이에요. 공존이 좋고 독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용에서는 독존할 것은 독존하고 공존할 것은 공존해야 됩니다. 근데 독존해야만이 공존이 가능해요. 독존이라는 게 나의 실상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스스로 되는 게 독존입니다. 그래야만 공존이 가능해요.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니까. 이제 그 방법론을 또다시 이제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번에는 충서위도 불언하니 시적이 불언을 역물시의인이니라. 논어에 다 나온 문구들인데 새로운 문장으로 태어났습니다. 충과 서는 도와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자기에게 베푸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자기에게 베풀어서 원치 않는 것을 역시 타인에게 베풀지 마라. 논어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개별적인 문장으로 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나에게 예,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으로 나왔어요. 기소불욕을. 근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더 훨씬 풀어서 설명해놨습니다. 나한테 시행해가지고 원하지 않는 것을 타인도 기소불욕. 그러면 역시 나랑 타인이 둘이 아니니까 타인한테 시행하지 마라. 훨씬 이게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충서 부분은 논어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도는 이리 관지라 공자님이 말씀하고 나가니까 제자들이 그때 정자가 예 그랬습니다. 공자님이 나가시니까 정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도는 충과 서이의라 딱 그래버렸거든요. 그때는 도하고 충서가 이꼴 관계입니다. 논어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도하고 충서가 이꼴 관계가 아닙니다.
충서가 도로 가는 방법론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를 터득하게 되면 충과 서는 절로 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노노의 입장이고, 여기에는 과정론의, 노노는 경지론이고 여기는 과정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를 몰랐을 때 어떻게 도를 쫓아가면 될 것인가? 충과 서를 하면 도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게 되어 있다. 노노는 경지론을 쓴 것이고 이건 과정론을 쓴 겁니다. 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의 존재니까 그 성을 매 순간 구현하는 게 충입니다. 서라는 건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조율해 나가는 게 서입니다. 나를 다하는 것 충, 상대의 입장에서 일하는 서. 그러면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었을 때 드디어 이제 도를 통한 거거든요. 그러면 충서작용이 절로 나와버립니다. 충서는 바로 도를 가는데 멀지 않고 가장 친절한 방법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표현하자면 너 스스로가 행해 봐가지고 원치 않은 그런 것은 타인도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충서이다. 그러니까 서의 강조점이 좀 있죠. 물시 의인이 서고 시적이 불온이 충입니다. 근데 논어에서는 이 두 개를 한마디로 잡아서 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과정론으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이 불온이 충, 물시의인이 섭니다. 충과 서를 여기에 이제 주에서도 잘 설명했는데요. 충은 진기, 그 다음에 서는 축이 급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다하는 것을 충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미루어서 상대한테 가는 것을 서라고 그럽니다. 진기라는 건 뭐냐면 이선급인입니다. 나를 다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인 선을 가지고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한테도 가는 것, 그게 이선급입니다. 진기니까 나를 다하니까 나의 본래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의 본래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입니다. 매 순간 매 사태마다 선을 가지고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같이 사는 저 급인입니다. 이게 경지론입니다. 그냥 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이성급이는. 인적 노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서라는 것은 축이 급인이기 때문에 나의 선을 요량해가지고 아, 저 사람도 아마 그럴 거야. 내가 나를 버리고 상대 입장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려서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축이 급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이 들어가고 동시가 아니라 이시입니다. 이건 과정론입니다. 이건 경지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니까 우리가 정말 겨울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은 축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자리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 요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섭니다. 공부 자리에 맞춰서 입어야지. 겨울옷 입은 것은 충이고 이 자리에 가장 합당 옷을 입어야지. 그건 섭니다. 충과 서. 그래서 충은 서를 필요치 않아요. 그냥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선은 한 단 한 장을 가장하면 마지막에는 충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시적이 불원 물시연입니다. 기소부력 물시연이 나로부터 가는 것. 이것은 성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통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철저히 성으로 모든 걸 싹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이 일반적인 삶의 관계론으로 펼쳐졌을 때 어떻게 펼쳐지는가 설명입니다. 군자지도사의 모 미능 이론이 소구호자로 이 사부를 미능냐하며 소구호신으로 이 사군을 미능냐하며 소구호제로 이 사형을 미능냐하며 소구호붕으로 선시지를 미능야로니 용덕지행하며 용원지근하여 유소부족이여든 불감불면하며 유여든 불감진하여 언고행하며 행고원이니 군자호불 조조이디요 군자의 도 네 가지 중에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부모 섬기기를 잘하지 못하며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임군 섬기는 것을 잘하지 못하며 동생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형을 섬기기를 잘하지 못하며 벗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먼저 베푸는 것을 잘하지 못하니 떳떳한 덕을 행하며 떳떳한 말을 삼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감히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음이 있거든 감히 다 쓰지 않아서 다 하지 않아서 말은 행동을 돌아보며 행동은 말을 돌아보니 돌아봐야 하니 군자가 어찌 정성스러울 조자입니다. 이게 정성스러울 조자. 군자가 어찌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아서 되겠는가? 군자가 어찌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아서 되겠는가? 여기서 군자의 도가 네 가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학의 사회관계망은 5, 6, 5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네 가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중용에서도 분명 5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12장 98쪽에 찾아가시면 뭐가 되어 있냐? 부부지도가 나옵니다. 조단의 부부. 그러면 21가 있어요. 그럼 5개입니다. 그러죠. 여기서 지금 부부가 빠졌거든요. 근데 부부지도가 군자지도에 첫 번째 나왔어요. 부부지도가. 다른 데서는 부자유친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여기는 아니에요. 부부가 첫 번째. 부부가 있어야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채로서 말해서 그래요. 채로서. 실제로 여기에서도 중용에서도 천하지 달도오라고 20장 119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장 11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하지 달도오에 해서 군신, 부자, 부부, 곤제, 붕우가 다 나와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장유 대신에 곤재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오륜에서요. 그러죠. 여기도 천하 달도 옵니다. 그게 오륜이거든요.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부부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4가지만 말했다. 숨은 그림을 찾아내야 됩니다. 도를 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의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첫 번째 내가 그 도의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서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과 결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였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바로 충서법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이것을 혈구지도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에서는 혈구지도요. 그 대학의 혈구지도와 이것과 같이 합관해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혈구지도가 논어에서는 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근본 원칙으로 기소령 물시언인데 인간관계로 하냐 그러면 오륜체제 해가지고 그걸 딱 펼친 게 이 문장과 그 다음에 대학의 혈구지도장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구적이요 소인은 구저인이거든요. 그래서 군자는 뭐든지 나한테 구합니다. 타인한테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군자에도 4개 중에서 이건 공자 이름이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첫 번째, 부자간에 있어서 나는 자식한테 요구는 잘하는데 그 방법으로 부모 섬기기를 잘 못한다. 또 공자도 또 출사도 했지 않습니까? 내 밑사람들한테 신하노도 잘하라고 요구는 잘했는데 내가 임군을 제대로 신하노도 잘 못했다. 또 형과 동생의 문제에 있어서 동생한테 동생노도 잘하라고 했으면서 내가 내 형을 잘 못생겼다.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 노릇 잘하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친구한테 친구 노릇 잘 못했다. 그러면 이제 부부 문제도 있겠네요. 일부러 뺐을까요? 이때 이혼하셨나? 앞으로 뺐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부가 있어야 이 관계가 벌어지거든요. 주역에서도 그랬습니다. 천지가 있는 다음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다음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는 다음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다음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다음에 군신이 있고, 군신이 있는 다음에 예의 유소조라, 예의를 시행할 곳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채로서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오륜책에는 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용이나 주역에 비하면. 그래서 이혼 여부를 떠나서 말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과불급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불급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용덕, 이건 뭐냐면 바로 오륜체계에서 친의 별서신을 시행하는 게 용덕입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친의 별서신을 하는 게 용덕이에요. 떳떳한 덕입니다. 삶의 일상생활의 수칙이 용덕이에요. 생활 철학이 용덕입니다. 그 생활 철학을 실천하면 그 생활 철학에 맞는 말이 용언이에요. 친의 별서신에 관한 말을 해야 돼요. 친의 별서신을 할 수 있는 말, 깨뜨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게 용언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입장으로 하는 건 아닌가 늘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근입니다. 친의 별서신은 늘 두말 없이 행하면서 말로 할 때는 행여 지나치지 않는가, 내 입장이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는 게 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한 것이 있거든, 용덕이나 용언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거든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은 덜고
넘친 것은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친 것은 이제 덜어내야 되겠죠. 먼저 부족한 걸 말했네요. 또 반대로 넘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다 쓰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 쓰지 말아서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며 원고에 내가 지금 무엇을 행동할 때는 뒷날 누구한테나 가서 내 행동을 말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게 행고언입니다. 말은 실천을 담보해야 되고 실천은 어디 가서든지 말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언행일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먼저 하고 뒷수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떳떳하니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군자는 이런 일을 범하려 아니하기 때문에 군자가 어찌 정성스럽고 정성스럽지 않겠는가. 군자는 매 순간 정성을 들여서 조심조심 이 일을 실천해 나간답니다. 그게 앞에서 나왔던 택선이 고집지거든요. 선을 택해가지고 앉아가 딱 놓치지 않고서 그걸 굳건 유지하고 실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조조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이게 마음심 보태기 지을조지 않습니까? 택선 고집입니다. 택선 고집을 한마디로 줄이면 조예요. 조를 풀어내면 택선이 고집입니다. 논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군자는 누런이 민어행이라 말은 언울하고자 하고 행동은 민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말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자님이 4개를 능하지 못하다고 나는 요구는 잘하면서 내 할 노릇은 못한다고 그러는 게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고. 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서 너무 웃기는 티끌은 잘 본다고. 공자님이 바로 그런 수레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잘 아는 사람은 이제 홀로이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역할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부귀공명이 벌어지고 빈천, 우척이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에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할 건가가 이 문장입니다. 군자는 소기위 행이요 불오노 기행이라. 군자는 그 지위에 따라서 행하고 그 밖의 것은 원하지 않는다. 지위는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요. 그러냐 그러면 그 지위에 맞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내가 현재 전체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가 이거의 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전체와 부분을 파악하는 게 위입니다. 그 위에 따라서 전체 속에서 나의 일을 그냥 실천해 나갈 뿐입니다. 소기유행. 그리고 내 지위 밖에 벗어난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인생은 행복합니다. 근데 내 지위 밖에 내 목 밖을 원하냐 그러면 될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한테 온 이 일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한 그것이 결과로 올 뿐입니다. 근데 그 외의 것은 해놓지도 않으면서 결과를 바란다. 될 수가 없습니다. 군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기행이요 불오노 기입니다.
근데 군자는 어디까지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가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넘보지도 않고 깔보지도 않아요. 영원 불변이다 하냐 그러면 사람이 넘볼 수도 있고 깔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바뀌어요. 고정 불변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쫙 그냥 갑니다.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을. 여기에서 나온 호들이 많습니다. 소헌이라고 있습니다. 집헌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조선 유학자들의 호에 소헌이 많아요. 출처가 여기입니다. 이게 주역으로 가면 시중이거든요. 앞에서 중형에서도 군자의 시중 했지 않습니까? 군자의 시중이 바로 이겁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바로 큰 틀로 시중은 소기행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위가 어떤 위가 있을까? 바로 강론으로 나온 게 103쪽입니다. 소부기하얀 행호부기하며 행호비하며 소빈천하얀 소빈천하며 행호빈천하며 행호빈천하며 소이적하얀 소이적하여 행호이적하며 행호이적하여 소환난하얀 소환난하여 행호환난이니 행호환난이니 군자는 군자는 무이비 부자득언이니라. 무이비 부자득언이니라. 예. 부와 귀의 처에선 부와 귀의 처에서는 부와 귀를 행하며 부와 귀를 행하며 빈과 천의 처에선 빈과 천의 처에서는 빈과 천을 행하며 빈과 천을 행하며 이적의 처에선 이적의 처에서는 이적대로 행하며 이적대로 행하며 환난의 처에선 환난의 처에서는 환난을 행하니 환난을 행하며 군자는 어디 간들 군자는 스스로 얻지 않음이 없다. 스스로 얻지 않음이 없다. 이게 바로 소기행입니다. 위는 다 달려옵니다. 첫 번째는 부귀한 이도 오고 빈천한 위도 오고 이적의 위도 오고 환난의 이도 옵니다. 근데 군자는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 부귀하면 부귀한 대로 삽니다. 행호부귀. 이때 행호부귀는 혼자 쓴다는 게 아니라 부를 가지고 빈한 사람을, 귀를 가지고 천한 사람을 돕는데 모든 걸 쓰는 게 행호부귀입니다. 옷을 좋게 입고 쥐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빈과 천을 해결해 주는데 부귀를 쓰는 거예요. 그게 행호부귀입니다. 그럼 이것도 됩니다. 음식을 먹는다, 옷을 산다. 그러면 부귀한 사람은 음식점 좋은 데 가서 그 다음에 좋은 옷 입어도 돼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한에서. 그래야 그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가버리면 행호부귀는 아니에요. 근데 그 급에 맞아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라면 먹는다. 이건 행호부귀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 대접할 때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해야지. 짜장면 사는 건 행호부귀 아니에요. 인색한 것이지. 이게 말은 쉽습니다. 굉장히. 행호부귀 이거 실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왜? 보고 배우거든요. 이게 수만이 됩니다. 사람이 또 불가피하게 빈천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때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벗어나려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너무하고 맞추려고 비교의식에 처하지도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빈천하게 그냥 살합니다. 빈천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안빈 낙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안빈 낙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선 초기에 유명한 이 사람들 중에
허백당, 허백정, 허백당 성현이라고 국문학 하시면 이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성현. 국문학에. 예, 성현 호가 허백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동시대에 이분 절친했었는데 홍귀달이라고 있어요. 그분 집이 허백정이에요. 이건 다 장자에서 땄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갑니다. 대목은. 조선 전기만 해도 유불선을 같이 갔어요. 근데 성리학이 독존 처리가 되면서 이것들이 숨어버려요. 몰래 보면서. 근데 조선 전기에는 이분들이 그 14세기 분이고 15세기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걸 딱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자기 집 이름이 허백정이에요. 자기 호가 허백당입니다. 네, 조선 유학은 편협해요. 이 포용력을 잃어버렸어요. 유학의 가치 중에서 성리학을 오곱게 추구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만 잡고서 나머지를 내버린 그런 편협함이 있어요. 중용주의도에 어긋나요. 이게 그래서 큽니다. 무섭습니다. 철학이. 주류하고 엇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중용을 잡아줘요.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서. 근데 이런 분들이 허백정이라고 정자가 있었는데 이게 남산 밑에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병조 판서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시골에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는 가면 세상천지에 999칸짜리 집이 있다죠. 그래서 서울 한번 나들이 오면 999칸 찾으려고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그 999칸 집이 어디냐니까 남산 밑에는 허백정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골보다 더 크잖아요. 일반 민가에서는 99칸밖에 못 하거든요. 백수는 왕만해요. 백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 밑에는 100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99칸입니다. 근데 999칸이니까 이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산 둘레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찾다가 포기하다가 뭔가 하나가 조그마한 게 있는데 보니까 허백정이에요. 그게 한 칸입니다. 한 칸. 그 정승이 기거하는 데가 한 칸이에요. 한 칸. 그게 행호 빈천이에요. 그게 안빈낙도예요. 빈천하게 산다는 게 빼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상황을 편히 여기고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안빈낙도고.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내 모습이니까, 미니까. 그렇지만 언제든지 부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뀜이 없다면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중용과 주역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태평성대도 있지만 이게 이적은 오랑캐지 않습니까? 아주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시대가 암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타국에 가면 타국의 법을 따른다. 이건 1차적인 해석이고, 암울한 시절에는 암울한 시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게 행호 이적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것은 1차적인 원론적인 해석이고, 도가 없는 세상에서 도가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 무도한 세상에서 유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을 한다는 게 행호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살다 보냐 그러면 조그만한 어려움도 있고 큰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 어려움에 맞춰서 처리해라. 불법으로 벗어나려거나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에 대처하는 도로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라가 행홍환난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 어떤 위에 들어가건 다 자득 도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자득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자유와 행복입니다.
한 칸을 가졌기 때문에 999칸을 소유한 겁니다. 999칸을 가진 사람은 한 칸 때문에 한 칸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결핍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한 칸을 가지고서 999칸을 차지해요. 99칸을 차지해요. 그게 허백의 묘미입니다. 허백당 허백정. 참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한 칸을 가지고 999칸을 소유해버려요. 이게 존재의 삶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기위행은 존재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원호기외는 소유의 삶입니다. 군자는 존재의 삶을 살지 소유의 삶을 살지 않는다. 존재의 삶은 부기도, 빈천도, 이적도, 환난도 오는 법이다. 근데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쫙 간다. 시중입니다. 이게 상황에 딱 떨어지게 사는 거예요. 위도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제상이하여 제위 세상이하여 불능하며 불능하하며 제하이하여 제하이하여 불원상이요 불원상이요 정기불구의인이면 정기 불무원이니 즉 무원이니 즉 무원이니 상불원천하며 상불원천하며 하불우인이니라. 하불우인이라. 예, 인간의 실상을 그 다음에 인간의 현재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처리해 나간답니다. 윗자리에 있어서는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으며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자리에 있어서는 윗사람에게 원은 당길 원자거든요. 윗사람을 당기지도 않고 윗사람을 당기지도 않고 자기를 바르게 하고 자기를 바르게 하고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으며 원망지심이 없으니 원망지심이 없으니 위로는 하늘도 원망하지 않으며 위로는 하늘도 원망하지 않으며 아래로는 타인 탓도 않는다. 아래로는 타인 탓도 않는다. 이게 이제 분자지도라는 겁니다. 위는 상중하가 바뀝니다. 중용에서는 뭘로 바뀌냐면 덕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점지하거나 팔자가 점지하거나 이게 부처님이 점지한 게 아니라 나의 역량, 이게 덕이거든요. 덕은 학덕업입니다. 학덕업에 의해 가지고 지위가 온대요. 대덕을 있으면 상위가 오고 중덕이 있으면 중위가 오고 소덕이 있으면 소위가 온대요. 다 내 탓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뀝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아요. 나는 언젠가는 물러나고 아랫사람이 지위적으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물론 인격과 생명으로는 똑같다는 것은 기본에 깔려 있고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끌어당기지 않아요. 왜? 그분은 물러가고 나는 자연히 윗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걸 터득하니까 불능아 불원상입니다. 중천건 93 효사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93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여가 아래, 여가 윗자리입니다. 이게 아래에서 제일 윗자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윗자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에서는 자기가 윗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안으로서는 여기서는 윗자리지만 여기에서는 밑자리인지를 압니다. 나는 여기로 보면 윗자리요, 여기로 보면 밑자리예요. 이중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의 위지만 이 사람들의 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여기로 보면 밑이지만 여기로 보면 위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계속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간 물러가고 내가 여기로 윗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한테 꿈뻑 죽지도 않아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아랫사람을 깔보지도 않습니다. 네, 이게 실상이니까. 위는 바뀌니까. 뭐에 의해서? 내 덕에 의해서. 내 덕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이게 유학 이상주의예요. 실제 현실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올라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학은 끝까지 이상, 덕을 잡아요. 이게 덕, 위, 일치사상입니다. 그렇다면 덕을 통해서 위를 획득하니까 이건 뭐냐면 정기입니다. 답은 정기입니다. 나를 바로 세웁니다. 덕을 소덕에서 중독으로, 중덕에서 대독으로 끌어올리는 정기. 이건 나만이 할 수 있고 타인은 못 해줍니다. 그래서 불구인입니다. 남한테 욕을 합니다. 지위는 그림자니까. 천자문에 덕건 명립이라고 그랬습니다. 덕이 근, 굳건 안에 서면 명립이라, 명예는 그림자로 따라온다. 이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러지 않고 신분적으로 아니면 편법으로 낙하산 와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냐 그러면 내 덕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원망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원입니다. 근데 사람이 중용에서도 성으로는 같은데 근기가 상중하근기가 있었잖아요. 몸을 가져버리면. 근데 그 몸이 또다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인지를 알기 때문에 군자는 여기까지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않습니다. 왜 나를 하근기로 줬습니까? 왜 나를 중분기로 줬습니까? 원망치 않아요. 왜 상근기로 갈수록 내 시간이 없습니다. 하근기로 갈수록 내 시간이 많아요. 하나 주면 하나 가져갑니다. 군자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늘 탓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인, 군자, 소인, 민이 있었으니까. 그 세 측면이 사람을 가지고서 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덕이 있는데도 위가 안 오거나 아니면 덕이 없는데도 위가 있거나 내가 잘했는데도 비난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민의 속성이고 소인의 속성인지를 알기 때문에 넘타다녀요. 내가 정당할지라도 군자나 성인일 때는 그런 행위를 안 하지만 소인과 민일 때는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걸 알아요. 군자는. 그래서 너무 탓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중용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예전 선비들이 좋아하거든요. 훨씬 철학적인 면이 중용이 강합니다. 논어에서 불원천 불우인이라고 딱 나왔거든요. 자활 불원천하며 불우인 하나니라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군자는 상불원천하며 하불 우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게 주역에서는 락천지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락천지명. 천만 알아서도 문제고 명만 알아서도 문제거든요. 천과 명을 동시에 알아줘야 됩니다. 성은 천입니다. 근데 위는 명이에요. 명은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역할이기에 변하고 나의 덕에 의해서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기도 하고 또 실상을 모르는 분들은 소인과 민의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편법을 쓰지도 않고 소기행으로 그냥 쫙 나갈 뿐이랍니다. 군자는. 이게 자기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는 게 유학입니다. 절대자를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은 중용을 읽었을 때 훨씬 구체화됩니다. 요한에서. 그래서 중용은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네, 쉬었다 아니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